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운동 생리학 과목입니다. 자, 운동 생리학은요, 무엇일까요? 운동 생리학은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신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아보는 학문이 바로 운동 생리학이다라는 거죠. 운동 생리학은 생리학에서 파생된 학문이기도 합니다. 자, 운동 역학과 더불어서 수험생들이 가장 기피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학문이 바로 이 운동 생리학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운동 생리학의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낼 수 있는 이 범위는 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만점을 받기 위한 학습이 아닌 커트라인 또는 통과를 하기 위한 학습 전략을 짠다면 운동 생리학 이 챕터 안에서 가장 시험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챕터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들이 하나의 전략이다라고도 할 수 있죠. 자, 운동 생리학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생리학의 개관입니다. 생리학과 운동 생리학, 생리학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살아있는 유기체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하면 바로 세포부터, 셀부터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운동 생리학은 무엇인가 그러면 단 한 번의 운동과 어떠한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한다면 운동을 인체가 세포, 여기서 말하는 세포, 셀, 세포들이 모여지게 되면 조직이 되는 것들이고요. 조직이 모여지면 올간, 기관이 되는 것들이죠. 따라서 세포, 조직, 그리고 기관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환경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고온, 고지대, 저온, 저지대까지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어큐트한 한 번의 단발성의 운동이냐 또는 이 운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12주, 16주, 6개월, 1년 동안 이어나가면서 이 인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살핀다. 그래서 적응 능력에 미치는 요인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건강한 사람부터 질환이 있는 사람까지도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몸이 변화되는가. 그리고 또 엘리트 선수 또는 엘리트 선수는 유전적으로 타고났는지 아니면 어떠한 트레이닝에 훈련에 의해서 몸이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는 것들이죠. 자, 정리를 하게 된다면 세포부터 신체까지 우리 몸의 전반적인 신체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고요. 이것들이 환경적인 부분도 포함이 된다. 또 하나,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가 있기도 하지만 건강한 일반인부터 질병이 있는 사람까지 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뭐를 통해서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렇죠?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적응되는지라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바로 운동 생리학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운동 생리학의 의미예요. 16년도에 기출되었고요. 더 이상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1950년대까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자, 1920년대 호흡 생리자의 권위자인 앤더슨이 하워드의 피로 연구소, 퍼티그라고 하죠. 피로 연구소에서 시작되게 되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VO2 max 그리고 산소 부채 이 POC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탄수화물과 지방이 어떻게 운동할 때 쓰이는지, 어떤 연료가 쓰이는지, 또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임상적으로 더 나아가서 노화, 에이징이라고 표현을 하는 에이징에서는 어떻게 이펙을, 효과를 나타내는 것인가? 그것이 혈액, 그리고 신체 체력까지도 다시 말해 신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부터 신체 바깥으로 표현되는 이런 체력이라고 말을 하는 이러한 여러 분야의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후반 50년대부터 2000년 정도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발전 과정이에요. 체육사처럼 1954년도에 ACSM이 설립됐다. 62년도에는 어쩌고저쩌고
67년도에 누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발전되고 있는 과정이구나라는 것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현재입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2001년은 어떠한 연구소가 설립이 되었다. 그리고 뭐 어떠한 기술들이 골격골이 근육이죠. 이런 것들이 적응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 그리고 어떠한 호르몬이 내분비 기관에서 분비되고 있다라는 것들, 그것들이 유전적으로 어떤 수준을 감소시킨다 또는 증가시킨다, 어떻게 된다. 그리고 이것들은 환경적으로 후성 유전학,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 환경에 그 사람이 자라가는 환경과 트레이닝의 방법과 노출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뭐 이러한 근거, 그리고 또 지방 조직은 어떻게 버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발전 과정을 가지고 있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운동생리학의 정의입니다. 인체의 운동 수행 시 나타나는 생리적의 변화를 분석한다.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다시 말해서 기전을 밝히는 학문이다라는 것들이죠. 일정한 기간 동안 한 달, 두 달, 세 달 또는 일주일, 이 일정한 기간 동안 어떤 형태인 것인가, 에어로빅 엑서사이즈인지 언에어로빅 엑서사이즈, 다시 말해서 저항성 운동인지 어쨌든 어떠한 운동 타입에 따라서 가해진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이 반응을 하고 그것에서 적응을 한다. 운동생리학의 기본은 가장 이 중요한 키워드는 세 개입니다. 이 운동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몸으로 주어지는 스트레스예요. 하나의 자극인 거죠. 이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인체가 반응을 하고 그 반응을 주기적으로 어떠한 기간을, 얼마만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것들이 바로 적응을 하게 된다는 것들이죠. 어떻게 적응하는지에 대한 이런 기전, 현상들을 공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운동생리학의 기능이요. 17년도 기출 문제고요. 이것들은 굳이 외울 필요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다면 적어도 이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가려낼 수 있는 것들이죠. 신체 활동, 피지컬 액티비티라는 것들이죠. 또는 엑서사이즈, 이것들이 어떻게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운동 선수라면 경기력 향상을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다친 선수들, 그리고 또 디지즈가 있는 환자들, 또는 에이징, 노화로 인해서 많이 쇠퇴되는 이런 신체들을 어떠한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리적 기초를 제공하는 기능이 바로 운동생리학의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문기관으로부터 인증 시스템도 있습니다. ACS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퍼스널 트레이너, 뭐 그룹 엑서사이즈 트레이너, 그리고 생리학 및 임상 운동 생리학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 그렇죠? NSC에서도 이러한 스트렝스 및 컨디셔닝 전문가 서티피케이션, 즉 자격증을 나오기도 했다라는 것들. 자, 운동생리학의 인접 학문은 무엇일까요? 운동생리학이 파생 학문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인접한 학문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생체 역학이라는 거죠. 스포츠 역학, 운동 역학. 역학적 방법을 통해서 동작을 분석한다. 에피제네틱스가 에피데미올로지가 아니죠. 그렇죠? 동작 분석을 한다. 인체 해부학, 인체 기능, 그리고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트레이닝 방법론, 트레이닝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떠한 트레이닝이 누구한테 중요한지. 스포츠 의학, 이것들 운동 수행과 관련된 상해를 의학적이나 과학적으로 포괄적으로 대처하는 것들. 그리고 스포츠 뉴트리션, 어떠한 음식을 어떠한 타이밍에 얼마만큼 섭취를 해야 되는 것인지 라는 것들을 밝힐 수 있는 운동 영양학까지도 이렇게 인접 학문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용어입니다. 체력의 개념은 무엇인가? 운동을 오래 할 수 있는 것들을 바로 체력이 좋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활동의 기초가 되는 신체적 능력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렇다면 신체 능력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어떠한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뉘는지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건강 관련 체력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건강 관련 체력은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조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6, 19, 22, 23 계속적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한 문제씩은 꼭 나옵니다. 다음에 설명 중 건강 관련 체력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다음에 보기 중 건강 관련 체력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게 아닌 다른 걸 하나씩 넣어서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죠. 이것들을 좀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 한 문제를 일단 가져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력은 근육에서 발생하는 힘이에요. 최대로. 많은 측정 방법이 있지만 쉽게 예를 들면 악력이 되겠죠. 그리고 근지구력, 이 근력을 얼마만큼 오랫동안 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철봉에서 오래 매달려 있기 등이 바로 근지구력. 같은 운동 수행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근지구력이 있다 없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심폐지구력, 심장과 폐의 지구력이래요. 운동을 할 때 심장이 있는데 이 위에 폐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폐에서 산소를 들여 마시고 이 혈액이 좌심실에서 레프트 벤트리큘러에서 1회 박실령 스트로크 걸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들이 몸을 순환해서 다시 호흡으로 나가게 되는 것들, 이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심장과 폐의 지구력, 그래서 심폐지구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유연성, 이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ROM이라고 표현을 하죠. Range of Motion이에요. 얼마나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인가. 관절의 가동 범위, 그것이 바로 유연성이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신체 조성, 우리 몸의 신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렇죠? 퍼센트 체지방률이 많은지, 아니면 림매스, 근육량이 많은지, 우리 몸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이게 바로 신체 조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 관련 체력이에요. 이 두 개를 잘 섞어서 문제를 내기가 굉장히 좋겠죠.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 스피드, 순발력, 반응 시간. 이 중에 기술 관련 체력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4번 근력.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민첩성, 목적지에 따라 신체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조작하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평형성, 신체를 일정한 자세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 평형성. 협응성, 코디네이션이에요. 어떻게 잘 조화가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들이 바로 이 협응성이고요. 스피드는 빠르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빨리 뛰었냐. 순발력, 순간적으로 빨리 추축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힘, 파워라고도 표현을 하죠. 반응 시간, 리액션 타임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자극이 주어진 순간부터 반응할 때까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불빛을 보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반응 시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1장은요 아주 쉽고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 생리학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생리학은 무엇인지 연도별로 모든 걸 다 알아갈 필요는 없지만 운동 생리학의 전체적인 개관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드린 기술 관련, 건강 관련 체력은 무엇이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지만 한 문제를 꼭 맞추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